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5번째 할 시간이죠.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나갈지? 페이지? 네? 120? 몇 페이지 하신 줄은 알아야지. 내용은 다 집어 던져버릴 수도. 네, 고마워요. 알고 있는 거 확인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중개 사무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소의 종류, 유형은 3가지가 있었죠.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설치하는 거,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1등록 1사무소 원칙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 법인만 설치가 가능하다겠죠. 개인 중개업자들은 안 된다 했잖아. 지난주에 한 거. 개인들은 안 된다.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고 필증. 그래서 분사무소에 본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자를 우리가 책임자라고 그랬어요. 책임자. 그런 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들이 하나의 사무소에 모여서 영업을 하는 걸 우리 이제 공동 이제 사무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이제 사무소 설치되는 건 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무소를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해서 뭐 확장 이전하든 뭐 망해서 이전하든 그럼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전을 보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이제 개공이 당연히 여기는 이제 동구죠. 일산 동구. 뭐 마두동에서 뭐 예를 들어 덕양구로, 마두동이 아니라 또 여기 장발산, 여기 무슨 동이에요? 거기도 마두동이에요? 장발산동. 정발산이야?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두동에서 정발산역 앞으로 옮겨봤다. 그러면 관할 내요, 관할 외요? 이걸 관할 내라고 그래. 내. 왜냐하면 동구를 안 벗어났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파주시로 옮기겠다. 파주시로. 그럼 이걸 이제 관할 외 이전이에요. 처음 하는 분들,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봐봐요. 계속 칠판만 보면 또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무소 이전을 봤더니 모든 개공은 사무소를 전국 어디든 이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모든 개공. 그럼 모든 개공이라 해봐야 개공의 종류가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가 뭐야?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 중개인. 이건 기본이라니까. 3가지는 지금 몇 번째 나왔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돼. 여러분 공부 좀 할 거요 말 거요. 이자들 모두가 전국 어디든 이전할 수 이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중복 필요 없고 쭉 2번으로 내려봐요. 관할 안에서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맨 밑에 하단에 목차를 먼저 봐야 한다니까. 넘겨봐요. 그럼 3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 목차를 딱 정리해야지. 동글뱅이를 크게 치고. 그래서 관할 내에서 이전이냐 관할 외의 이전이냐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동구 내에서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또 동구를 벗어나서 전국 어디든 다 이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별 불문. 종별 모든 중개업자 불문하고 전국 어디든 다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니까. 2번째, 사무소 이전은요 사후 신고를 합니다. 사후 이전하고 나서 며칠 내에 하냐? 여러분 10일 내에 해요. 이건 다 공통이요. 미리 한번 본 거예요. 며칠 내에 한다고? 10일. 사후에 한다고 사전에 한다고? 사후.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봐요. 그 다음에 3번째, 서류는 또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데 내가 이전 신고할 때 서류가 뭐냐? 여러분들 내가 이전해 간 그곳에 임대차 계약서 가져라는 거예요. 사무소 얻었냐? 이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등록증을 떼와라. 이걸 서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신고를 안 해버렸네. 그러면 제재는 항상 여러분 과태료 100만 원 이하요.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이 나오면 이 네 가지는 기본으로 아세요. 자, 종별 불문하고 전국 어디든 뭐야 다 이전할 수 있다. 누구든 다 갈 수 있다. 관할 내든 외든. 또 며칠 내에 신고해야 4, 5, 10일. 그 다음에 서류는 사무소 확보 서류, 등록증. 제재는 과태료 100만 원. 이거 머릿속에 오바르코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다니까. 지금부터 다 공통적인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이제 정리해 보면요. 자, 맨 위에 양가로 1번 사무소 이전 신고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거기서는 2번만 봐요. 1번에 2번. 아, 원위치로 얼른 왔어야지. 아까 목차만 봤잖아. 2번에 보면 박스를 봐요. 이게 서류요. 박스. 기억번에 등록증이라고 돼 있죠. 동글뱅이. 아, 121페이지잖아 지금. 등록증 동글뱅이. 분사무소는 뭐예요? 신고필증. 니은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라고 돼 있죠. 그게 임대차 계약서라니까. 아, 칠판에 써진 거 지금 확인시켜 준다니까.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외워버려야 사무소 확보 서류, 등록증. 그 사무소 이전하잖아 지금. 그럼 한 자씩 따서 이사 등 외워버려야. 이전의 서류는 뭐다? 사무소 확보 서류, 등록증. 이사 등 이렇게 외우라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 형광등 떼가 안 떼가? 아, 좋은 형광등은 다 떼가잖아. 이게 등이라니까. 이사 등. 근데 진짜 형광등으로 알지 말고 등록증이라니까. 이제 외웠죠? 이제 안 잊어버려야지. 외우란 건 꼭 외워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관할 내 이전을 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좀 털어내는 거예요. 기본서를. 2번 봐요.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나오죠? 등록관청에 며칠 내에 신고해라? 10일. 이전한 경우요? 할 경우요? 그러면 사후요? 사전이요? 사후잖아. 우리 국어. 사후 10일. 자, 그 다음에 2번 봐요. 2번은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분사무소 이전을 같이 써놨지. 신고필증 나오면 무조건 분사무소요. 재교부한다. 다만 세 번째 줄에 이제 여기서는 세 번째 줄을 봐야 해요.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라고 돼 있네. 내 동글뱅이. 내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거기다 줄체하여 이를 동글뱅이. 이를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것만 잘 보라니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관할 내에서만 그래요. 그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봐요. 지금 등록증이 관할 내요. 동구청. 그럼 마두동에서 지금 정발산역으로 옮겼다니까. 사무소를. 그럼 아까 이전 신고하려면 10일 내에 뭘 들고 와라? 이사 등이라고 했잖아. 등록증.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등록증을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등록증에 마두동만 지우고 여기다가 정발산 몇 번지 이렇게만 써주면 기재사항 변경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등록증을 그대로 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미리 얘기하면 관할 외로 가서 파주시로, 그럼 그때도 등록증을 이를 교부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 아시겠어요? 관할 외로 가면 파주시장이 항상 새로 만들어줘야 해요. 등록증을. 그러니까 여러분 관할 외로 벗어나면 그 등록관청에서 항상 새로 만들어준다. 관할 내에서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것밖에 없어. 주의할 것. 아시겠죠? 넘겨보면 이제 3번 봐요. 관할구역 밖으로가 시험에서 많이 나와.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에다가 동글뱅이 채워요. 등록관청에 10일 내에 신고해라. 똑같은 말이네. 자, 동구에서 파주시로 옮겼어요. 그러면 파주시로 옮기면 파주가 이전 후가 되죠. 그러니까 이사 간 그곳에다 신고하라는 거 아니야. 며칠 내에? 10일 내에. 똑같다니까. 아까 공통 날짜. 그 다음에요, 이거 박스를 또 봐야 해요. 이 박스가 이제 송부서류라고 그래요. 송부서류. 그럼 그 위에 두 줄만 봅니다.
관련 서류 송부해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 이게 이제 동구청이겠죠. 에? 종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은 어디에? 제가 파주시로 예를 들었잖아. 이 사례로 나와. 막 동구, 파주, 동래구, 원주시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같이 정리한다니까. 지체 없이 이제 보내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송부해라. 그러니까요, 그 박스를 보면 기억번 끝부분 등록 대장만 동글뱅이 쳐요. 니은번 끝부분 등록 신청 서류, 디귿번 1년치 행정처분, 처벌받은 기록이네. 그 다음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 조사받는 도중에 도망가 볼 수도 있어. 진행이라고 써 있죠. 진행 동글뱅이. 왜 또 책이 없어? 책이 없어. 아, 그 뒤에. 네? 책.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그럼 여기 견본 안 주나요? 견본. 아, 복사해 줬어요? 그거요? 그럼 가까이 뽀짝 앉아서 봐요. 가까이 앉아서. 왜냐하면 책을 같이 보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듣는 거하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뭐요? 아, 명강사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강의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하거든. 근데 오늘 잘 오셨어요. 네. 소문 듣고 왔어요? 우연히 왔어요? 네? 소문 듣고 왔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잘 펴놓으셨네. 제대로 오신 거예요. 얼른 시작하세요. 지금 남들 지금 줄 몇 분씩 쳤어. 지금 막 책 찢어질 정도로 쳤어요. 지금 한간히 아이 쇼핑하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시작해야 해요. 지금 여기 최고 선생이 왔다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이게. 왜냐면 한 분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합격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영업행위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영업 안 해요. 우리는 월급제예요. 월급제. 오해하지 마시고. 한 명이 있어도 원장님 뭐 피똥 싸가면서 월급 줘. 200명이 있어도 그것만 주고. 월급 중에 상관없는데 여기 오셨다는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시작하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하면 그럼 부동산 시장이 밝아지겠지. 더 이게. 여러분들하고 공동중개 파트너가 더 생겨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아무리 여러분 인프라가 잘 돼 있어도 인터넷 봐가지고는 공동중개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일산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 막 서울도 하고 김포도 가고 파주도 가고 막 그렇게 여러 군데 오픈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은 동기들은 전화 한 통이면 공동중개가 돼. 네? 박무가 출신이다. 이런 그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보세요. 시장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많이 합격하는 게 좋죠.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사무소를 이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동구에다 멋모르고 오픈했다가 친구가 저쪽에서 하는데 돈 잘 번대. 그래? 야, 그럼 나도 좀 그쪽으로 이전하자. 여러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사 가듯이 가족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송부 서류를 외워야 해요. 자, 송부 서류 이런 말도 기억해야 해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송부 서류라는 것은 내가 들고 가는 서류가 아니라니까. 등록관청끼리 저그들끼리 주고받는 거고. 이거 구별 못하면 문제 못 풀어. 신고 서류는 뭐예요? 내가 들고 가는 거.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신고 서류하고 송부 서류 구별하라고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다니까. 이런 걸 잘 봐야 해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근데 송부 서류는 자 이거지. 갑이 처음에 동구청에 등록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동구청에 등록하잖아요. 그럼 옛날로 말하면 호적,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 같은 등록 대장이 개개인 거가 다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떠나버렸으니 갑거 등록 대장 보내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 갑이 동구에 등록할 때 냈던 등록 신청 서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등록 신청 서류 어떻게 외웠어?
사사실 두 사람 알고 있네. 그러니까 오늘 늦게 오셨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빨리만 왔지 똑같아 지금. 지금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세 사람 알고 있잖아. 이 세 사람도 작년에 알았던 거야. 올해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사사실 놓치지 말라니까요. 등록 서류 이거 보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송부 서류가 아닌 걸 찾으세요 하면 사사실을 넣어서 만들겠지.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대로 하면 나중에 문제풀이 때 여러분 문제풀이 연습할 것도 없어. 설명 잘 들으면 그거 테크닉만 기르면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 그 여러분 막 강의 들어봐. 강의 들을 때는 재밌고 좋아. 근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런 선생님들 많아요. 민계공에 중개사법도 그래요. 막 앞자만 따준 거 문제 하나도 못 풀어. 나중에 보세요. 예. 그래서 이해를 해버려야 이해를. 좀 소문 듣고 오셨다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사사실 그 다음에 뭐요? 자 보세요. 지금 분노를 하는구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갑이 동구에서 중개받다가 수수료를 더 받았어. 손님하고 막 싸웠어. 손님이 너 가만 안 둔다고 나가버리네. 저녁 내 잠이 와 안 와? 안 오지. 저녁에 옮겨버려. 파주로 가족들 다 깨워서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빠가 도망가야겠다. 그럼 야밤도주 이렇게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지금 통행금 있나요 일산은? 이전할 수 있잖아. 이전해버려요. 이렇게 야밤도주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전했으면 신고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파주에다 하니까 이 공무원 볼 일이 없지. 그래서 이게 야밤도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신고해버리잖아. 그래서 거기 지금까지 처벌받은 기록하고 조사받다 도망갔으면 진행 충인 서류를 보내주라고 하잖아. 그럼 이것은 이제 힌트를 어디 하지? 여기 진행 중인 서류를 보내달라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동구청장이 쫓아와서 한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 시험에서. 보내달라.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2번에 나와 있네. 박스 밑에. 자, 송부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자 거기 나왔네. 즉 이전 신고 전이라고 돼 있죠. 동글뱅이. 이게 이제 동구청이지. 거기서 발생한 사유라고 돼 있잖아. 도망온 경우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동글뱅이 10번 치야지. 그게 이제 파주시장 아니에요. 그 얘기야. 파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시험 나오면 그거 틀린다고. 왜? 이전 후고 전이고 한자만 바꿔서 내거든. 그런 걸 잘 봐야지. 아시겠어요? 없어요 이제. 이게 사무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줬죠? 잘못하고 싸웠다면 야밤도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신고를. 여러분들이 뭐 파주는 금방 쫓아올 수도 있겠네 손님이. 그럼 제주도로 가버려. 서귀포시 제주도로. 그러면 처분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산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로 갔다. 이해됐죠? 강원도 원주로 갔다. 다 갈 수 있어. 전국 어디든. 원주시로 도망갔어. 그럼 원주시장이 한다는 거지. 다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별것도 아니잖아. 자 이제 분사무소를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보니까 지난주에 사무소 설치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자 1번 봐요. 법인의 분사무소도 전국 어디든 뭐요? 다 이전할 수 있다니까. 아까 종별 불문 그랬잖아. 다 이전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나머지는 똑같아. 그거 안 읽어도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여기를 보세요. 지난주에 한 거니까 이게 이제 주사무소예요. 주사무소. 법인의 본점 주된 사무소. 지금 파주시가 지점 분사무소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주사무소는 동구에 그대로 있고 파주에 있는 분사무소가 지금 이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구리시로 옮겼다고 봐요. 구리로. 그러면 이게 이전 후가 되고 이게 이전 전이 되지.
그러면 이 분사무소에 이렇게 옮겼을 때 이걸 주의하여. 이전 신고를 아까 개공은 이전 후에다 하라겠죠. 근데 분사무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하지. 그래서 2번을 봐봐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건 나오죠? 밖으로 이전하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10일 내라. 이 주된의 동그라미 10번 쳐야지. 지난주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했어요? 주사무소. 이전 신고도 어디다 해라? 주된 사무소잖아. 설치 이전 다 주사무소. 기억해야요. 이해됐죠? 이제 없어요. 그럼 맨 밑에 3번을 봐요. 줄친거 외에는 안 봐도 돼요. 책을 털어내니까 막 반복 써놨으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분사무소니까 등록증이요 신고필증이요. 여기는 이제 신고필증으로만 바꾸면 되지. 변경사항 기재하여 재교부하고 거기다 줄치하여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거기다 줄치하여 밋이요 또는요 밋이네 밋. 그래서 거기다 지체 없이 통보해라.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이전 전은 파주시를 말하고 이전 후는 구리시를 말하잖아. 이전 신고를 동구에 했으니 동구청장이 양쪽에다가 다 알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밋. 그게 그 말이에요. 너희 지역에서 이쪽으로 사무소 이전해버렸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걸 또는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시험을 또 틀리게 됐지. 또는요 밋이요. 밋이잖아. 또는은 뭐예요? 둘 중에 한 곳만 통보해주면 되죠. 한쪽만. 근데 양쪽에 다라는 얘기가 밋. 그것만 알면 끝이네. 없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봅니다. 나머지 제재는 오른쪽 페이지 6번 봐봐요. 아까 과태료 100만 원 이하라겠죠. 제재는 나중에 이제 알면 되는데 줄만 쳐놔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요. 다 됐네. 아까 얘기한 거 다 공통이잖아요. 종별 불문하고 전국 어디든 다 이전할 수 있더라. 이전하고 나서 사후에 신고하더라. 그럼 시험에서는 사후 신고냐 미리 신고냐 또 그걸 또 바꿔. 사후. 서류는 뭐냐? 이사 등.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신고필증. 제재는 과태료 100. 아마 이번 일순환서 이거 4개만 기억해도 천재예요. 천재. 앞으로 4주 후에 물어보면 고개 다 숙여버릴걸. 오늘 줄 쳤지만. 자 그렇게 합니다. 없어요. 넘겨보시면 이제 등록증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 자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들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중개사무소 문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면 사무소를 잘 봐요. 거기에 시험 문제가 2문제가 있어. 여러분 사무소만 잘 보면 눈썰미가 있게 보면 2문제를 푼다니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 열고 들어가. 그럼 여기에 이제 대표 사장님이 딱 앉아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실장님이 또 앉아 있어. 컴퓨터는 뭐 한 대씩 가지고 있지. 근데 봤더니 이 뒤에 액자가 4개가 딱 있네. 4개가. 그럼 여기에 지금 무엇을 게시하냐 이거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면은 세 번째 줄 봐요. 두 번째 줄. 당해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죠. 안에 거래하여 밖에 거래하여. 안에다가 거래한다니까. 근데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손님이 못 보도록 화장실에 걸어놨어. 법 위반이지. 아니 사장님 왜 수수료 요율표가 안 보여요? 왜 게시하게 돼 있는데? 화장실 가보세요. 그렇게 걸면 법 위반이죠? 안에 걸으라 했잖아. 안에. 근데 안에 걸었어. 자기 의자 밑에다가 또 수수료 요율표를 못 보게 하려고 자꾸. 자 의자 밑에 게시해놨더라니까. 보여 안 보여?
보기 쉬운 곳에 해놓으라 했잖아. 누가 보기 쉬운 곳? 손님이. 수수료 더 못 받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1번 봐요. 등록증 원본이요 사본이요? 원본에 동글뱅이 치하여.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 다 원본이요. 시험 나오면 뻔해. 원본이냐 사본이냐만 살짝 바꿔. 그 다음에 2번 수수료율표 있네. 3번에서 주의할 것은 소공이요 소공. 여러분 소공 거도 게시하여. 자격증 원본. 이게 등록증.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오면 등록증하고 자격증을 얼른 봐야 해요.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것만 바꿔서 지금까지 시험에서 최근에 3번이나 냈네. 옛날에는 여러분 사본 걸어도 됐거든. 원본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사본 걸어도 된다 그러니까 복사해 가지고 그냥 다 빌려줘 버렸네 막 여기저기. 그래서 원본으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보험 들었다는 증서. 이건 조금 이따 해요. 보증. 그럼 네 가지 있죠? 간단하잖아. 그걸 법정 개시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 다음 중 법정 개시 의무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도 물어. 자, 사업자 등록증 의무가 아닐까?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의무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러네. 네. 없죠? 실무교육 이수증 의무이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 4개 외워 얼른. 태극기 아니라니까. 근데 태극기 걸어놓은 사람 많이 있잖아 사무소에. 나는 태극기 부대라고 막 옆에 성조기도 걸어놓고. 그런 건 의무가 아니라고. 재량. 아시겠나요? 그렇게 돼요. 없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요. 6번.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법인의 사원 임원. 여기 사원 임원은 몇 분의 몇이 자격증이 있어요? 3분의 1. 근데 사원 임원이 자격증이 3사람이 다 있네. 그럼 그자들 것도 다 게시해야 되나요? 네? 소금 거 게시하라고 그랬잖아. 조금만 틀어버리면 그냥 딴소리 해본다. 소금 거 게시하라겠죠? 사원 임원 것까지 다 그래야 한다니까. 문제는 다 그렇게 내지. 용어 이정의가 안 되면 못 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명칭. 개공의 사무소 명칭 표시인데 1번 봐요. 법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 2번은 부칙 6조 2항 중개인이죠. 1, 2번을 딱 묶어야지. 구별해 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요. 지금 간판이요 계속. 지금 학원 오다 가다 보면 중개사무소 많이 거쳐서 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간판 상호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집 앞에 토마토 증권방송은 봤는데 토마토도 있어? 또 뭐가 있어? 네? 명품. 여러분 이게 상호예요. 명품 토마토. 어떤 사람은 이름 쓴 사람도 있죠. 자기 이름 김칠득. 자, 이 명칭 상호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 수 있다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 이름을 또 붙여서 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죠? 그 상호는 마음대로 질 수 있다. 첫 번째. 근데 이 상호 옆에다가 문자를 써야 된다. 지금부터는 이제 문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문자를. 그러면 1번 봐요. 맨 위에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거다 줄쳐야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 동글뱅이 치하여.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문자 사용 의무라고 해야 해요. 문자 사용 의무. 명칭은 자유로운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하나는 뭐예요? 부동산 중개.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둘 중에 뭐가 많이 거기 붙어 있어? 간판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다 붙어 있지. 그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문자도 안 쓰면 처벌해. 그 여러분 간판에 저게 다 써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중개인. 자, 중개인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증이란 공인중개사란 말은 못 쓰겠지.
그래서 뭐만 써야 해요? 부동산 중개만 써야겠지. 둘 중에 하나 중에 또 책을 넘겨버리네 그 자리구만. 그래서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만 써야 된다. 그게 2번 얘기라니까요. 이제 3번 봐요. 3번은 또 뭐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사무소만 잘 보면 한 문제 맞춘다고 했잖아.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간판에 대표자 이름 써졌어요 안 써있어요? 간판에 써졌죠. 김만덕 이렇게.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이름도 다 간판에 쓰게 돼 있다니까 법에서. 자기가 뭐 자기 이름 알리려고 그런 게 아니요. 상호 실명을 써서 책임중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책임중개. 이름을 걸고 해라. 그런 뜻이다니까.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봐요. 3번의 기억.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간판이나 현수막 이런 걸 막 치는 사람이 있어.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등록증에다 동글뱅이 쳐요. 가명, 예명 이런 거 쓰면 안 돼. 본명 쓰란 얘기야. 등록증에 표기된 이름. 법인은 누구 이름을?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에다 동글뱅이 쳐야 한다니까. 책임자 이름을 성명을 표기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성명 표기 의무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번으로 가면 그러면 성명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냐? 네 번째 줄만 봐요. 끝부분에 성명을 어느 정도, 인식에다 동글뱅이 쳐야 인식. 타인들이 알아볼 정도의 크기로 써라 그랬네. 무엇을? 성명을, 전화번호를. 성명이야. 그걸 또 전화번호 살짝 바꾸면 틀려. 문제 뻔해요. 그러니까 개공들이 자기 이름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명을 갖다가 쓰라 했더니 그냥 볼펜으로 써놨네. 간판에다가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는데 그거 써놨대. 거기다가 인식 정도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화번호는 그런 말 없어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전화번호 크게 쓰고 싶어, 조그만하게 쓰고 싶어? 사람 머리통만하게 써놓지. 멀리서 봐도 전화번호는 보일 수 있도록. 사람 심리가. 전화번호가 아니라 성명을 그렇게 한 거야. 성명. 인식. 자, 그 다음에 4번 봐요. 이게 이제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에요. 자, 4번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광고의 시대다, 뭐 자기 PR의 시대다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표시 광고. 자, 기억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의뢰받은, 거기다가 전단지라고 써놔야 해. 전단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나오죠? 여러분들 아침에 출퇴근할 때 개공들이 막 지하철역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전단지 팜플렛 막 뿌리는 거 봤잖아. 그러면 거기 보면 전화번호만 써졌어. 이게 여러분들이 전단지 받아보면 옛날에 이게 중개업자가 뿌린 건지 무등록 일반인이 뿌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단지를 살포할 때 팜플렛이나 여러분 에드벨룬 이런 것도예요. 표시 광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잖아. 에드벨룬 막 둥둥 떠 있죠. 막 뜨거운 성원에 감사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전화번호만 써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들이 막 판을 쳤어. 그래서 이런 것을 무등록업자들이 표시 광고를 못하도록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너희들은 이 전단지 하나만 뿌릴 때도 거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봐요. 다음 사항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죠. 명시 동글뱅이. 그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거 출제해요. 그 조문이니까. 그리고 박스를 봐요. 그 네 가지를 외워야 해요. 전단지에 써야, 전단지로 표시 광고할 때 써야 할 것 네 가지. 뭐야? 명칭은 아까 상호, 또 뭐 써야 해요? 사무소 주소, 또 뭐 써야 해요? 전화번호, 또 뭐 써야 해요? 성명.
이 네 가지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네. 그 전단지 명시사항 네 가지 외워야요. 그 다음에요, 니은번이 이번에 신설된 거야. 니은번이 이번에 작년에 공부한 분들은 못 봤지. 개공이 인터넷에다 동글뱅이 치아야. 전단지요 인터넷이요. 이번에 인터넷이라니까. 여기 인터넷을 수단으로 표시 광고. 그러면 인터넷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표시 광고할 때는 이 네 가지 플러스 세 개가 추가돼. 이제 추가. 그러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도 세 번째 줄 세 가지가 추가돼요. 뭐야? 또 넘겨버리네. 그거 보라니까. 소재지, 면적, 가격. 이게 추가됩니다. 그럼 총 몇 가지요? 7가지가 돼요. 인터넷은.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고개를 끄떡 해줘야 빨리 나가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기보다 여러분 이제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실수로 틀려. 넘겨보세요. 이제 디귿번도 이번에 신설된 거야. 세 번째 표시 광고. 세 번째 표시 광고. 세 번째는 부당 표시예요.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럼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항상 체계를 잡아야. 체계. 표시 광고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니까. 방수단이 그 우리 법은 세 가지를 규율하고 있다니까. 이런 걸 못 잡으면 엉터리라니까. 뭘 물어본지를 모른다니까. 그 제재를 몰라버리잖아. 제재를. 이걸 제재를 물어봤는지 이걸 물어봤는지 이걸 물어봤는지 모르면 다 틀리고 오지. 그래서 표시 광고와 관련된 내용은 몇 가지? 전단지, 인터넷, 그리고 했는데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부당. 그러면 더 가중하게 쳐버려요. 이제 처벌이. 그래서 이 두 개는 7가지 쓰는 것은 그냥 과태료 100이야 나중에. 근데 부당한 것은 나쁘다 해서 이거는 500으로 가버려요. 이런 것이 이제 안 돼. 이 체계를 못 잡으면. 뭘 물어봤는지. 자, 그러면 A번 봐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다. 박스에 표시 광고였어. 그걸 허위 매물이지. 허위. 여러분 중개업자들 자기가 있지도 않은 물건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 매물 홈피에 막 올려 안 올려? 올리잖아. 이 허위 매물 이거 처벌하겠다. 두 번째, 중개 대상물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거기도 허위 가격 조작이요. 가격 조작. 가격에다 동글뱅이 쳐요. 그래서 광고할 때 있지도 않은 물건 있는 것처럼 또는 가격을 조작해서 아주 싸게 또 해놓고 손님들을 막 유인하기 위해서. 그거 나중에 보면 팔렸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거래처를 문란시켜요. 그래서 이런 부당 표시 광고도 처벌하겠다. 물건 있는 대로 광고를 해야지. 사실대로. 그래서 A번은 뭐예요? 허위 매물. B번은 허위 가격을 표시 광고하는 거. 광고할 때 거짓으로 하는 거. 그게 과태료라니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또 여러분 헷갈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죠? 표시 광고를 보고 있다니까. 광고. 자, 그게 과태료 500이라고 써놓고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 광고 나오면 세 가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자꾸 구별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5번에 봐요. 간판 철거. 거기를 딱 보니까 A번 사무소 이전. 아까 했네. 이전 동글뱅이. B번 폐업 동글뱅이. C번 등록 취소 동글뱅이. 그럼 이걸 딱 보니까 그 자리에서 뭐요? 더 이상 영업을 어찌 보면 영원히 안 할 사람들. 간판 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업자들이 간판 떼려면 돈 들고 용역업자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 중개업자들이 간판 하나만, 여러분들 중개업자만 그러나요? 뭐 통닭집을 하든 뭐 피자집을 하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많이 걸고 싶어? 한 개만 걸고 싶어? 에? 장사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럼 누구는 장사 해봤나요? 이거 알게. 여러분들 나중에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건물에 막 따닥따닥 간판 때문에 엄청 싸워. 중개업 여러분 내년 오픈할 때 싸운다니까. 누가 거기다 이렇게 크게 걸으라겠냐고. 거기다가. 그리고 또 자 50m 앞에다가 또 걸어놔. 까치 부동산 50m 지점에 있음하고 몇 개든 막 건다니까 이게. 그래서 막 메인 간판, 입간판, 돌출 간판 막 걸어. 그거 안 떼고 가버린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전에 갔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안 한 사람 폐업해버렸잖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지. 법을 위반해 가지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버렸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안 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간판을 다 철거해야지. 그러면 휴업은 어때요? 일시정지여 아까처럼 영원히 앉는 거예요. 일시잖아 일시. 그러면 간판 뗄까 안 뗄까? 안 떼겠죠. 이런 걸 시험에서 묻지 섞어서.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받았네. 영업정지 간판 뗄까 안 뗄까? 안 뗀다니까. 일시는 안 뗀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안 할 때는 뗀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것도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요. 맨 밑에 이런 것들을 개공들은 지금까지는 개업공인이니까 정상적인 개공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공 아닌 자들, 무등록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무자격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도 설치니까 이 사람들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무등록업자들 여러분들이 다 잡아내면 자격증 딴 사람들이 다 생계가 보장될 정도로, 그게 무등록업자들이 많대. 무자격자들이 막 빌려서 하기도 하고 또 없이도 막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자들 봐요. 1번 개공이 아닌 자, 아까 문자 명칭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거기다 컨설팅 업자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 업자들이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하게 간판을 일부러 만들어. 일부러. 컨설팅은 무자격자잖아. 무자격. 그러니까 일반 손님들이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고 누가 무등록자인지 간판만 봐갖고는 잘 구별이 안 돼. 일부러 그런다니까. 일부러. 여러분 그 고기 낚시할 때 나 그런 것도 봤네. 원래 고기를 잡으려면 떡밥을 이렇게 달아서 던져줘야 되잖아. 근데 떡밥처럼 생긴 고기 있대, 낚시 바늘이. 고기들은 그게 밥인 줄 알고 물었다가 걸리대. 그런 거요. 지금 컨설팅 업자가 무자격자의 낚시꾼이요. 일반 손님들, 어리버리한 손님을 우리 사무소로 유인하려고 간판을 비슷하게 해버려요. 이렇게 꼭 마치 떡밥처럼, 떡밥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자기들이 막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써버려요. 근데 이 자들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거든. 컨설팅 업자는. 그래서 사고 쳐요. 그럼 도망가 버려요. 이게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자들은 개공하고 간판을 비슷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자, 2번 개공이 아닌 자 표시광고 동글뱅이. 아예 광고를 못하게 해. 이제는 아까 우리는 표시광고 할 때 전단지나 인터넷 광고 다 할 수 있었잖아. 우리는 중개업자는 하되 아까 멋을 표시하라고 그랬잖아. 명시하라고.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들은 그것마저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지 이제 광고를. 그래서 아닌 자들은 다 일다실이에요. 처벌도 징역, 벌금, 전과자 만들어버려. 아까 중개업자들은 그냥 과태료 정도로 한다니까. 아닌 자들은 뭐라고? 아예 전과자 만든다고요. 아닌 자를 잡으려고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아시겠죠? 이 처벌이 뭐가 중하다 이런 감을 딱 잡고 있어야지. 자, 그 정도에 없어요. 그 밑에 판례는 그 저 앞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여기다 넣어놨어. 의미 없고. 오른쪽에 3번 봐요. 그러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네. 자,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중개업자들이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지. 예? 아까 인터넷에 7가지를 다 써서 광고했는지, 그 다음에 허위 매물을 올렸는지 다 조사해야겠죠. 이제 인터넷 동글뱅이. 전단지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돌리고 들어가 버리는데 뭔 모니터링을 해. 인터넷이지. 그래서 2번 봐요. 그럼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람을 정보통신 서비스업자라고 그러지. 정보통신 우리나라 10개 회사가 있잖아. 대표적으로 보면 KT 이런 거. 그래서 써놔. 그 KT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KT. 그러면 이자가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그 중개업자들이 거기에 많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관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저 일산의 까치부동산이 엉터리로 하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세 번째 줄 봐야 해요. 중간에 자료 제출이라고 나오죠. 동글뱅이. 걔 거 자료 좀 줘. 까치 거. 이렇게 요구하면 KT에서는 제공해 줘야 해요. 장관에게.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요. 장관이 모니터링 결과 그 자료도 받아보니까 이거 처벌해야겠네. 두 번째 줄 봐요. 중간에 확인 또는 추가 정보 제재 등이 필요해. 조치 요구. 동글뱅이. 그래서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야 까치부동산 걔는 그 회원에서 탈락시켜라. 당신 회원에서. 그럼 여러분들 정보통신 사업자는 회원이 많을수록 회비를 받으니까 막 탈락시키려고 하겠어? 누락시키려고 하겠어? 다 누락시키려고 하겠지. 탈락시키면 그러면 회원 다 그만둬버리면 KT는 망하게. 그래서 자료 제출 동글뱅이 조치 요구 이걸 장관이 누구에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이자도 처벌받아요. 그래서 써놔. 과태료 500이요.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과태료 500. 장관 말 안 들으면. 이게 이번에 신설됐다니까. 신설 올해. 법이 자꾸 바뀌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아까 했으니까 제재 한번 봐봐. 다른 건 필요 없어. 그 니은번에 500만원 나오죠. 니은번에 맨 밑에 거 부당표시 나오잖아. 허위매물. 이건 500으로 간다니까. 아까 전단지는 그 기억번에 100이라고 돼 있잖아. 그거 구별 못하면 제재 문제를 못 풀어. 우리는 여러분들 90, 100을 맞아야 되니까 하나도 모르는 데가 없어야 해요. 지금 넘겨보세요. 이제 없어요. 나머지 이제 오른쪽 페이지 2번 오른쪽 페이지 여기가 이제 중요해. 업무 범위가 나오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증을 따면 중개업도 하면서 미장원도 해야 되겠다. 나는 중개업 하면서 식당도 같이 해야 되겠다. 투잡. 그런 생각 해야 안 해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 따고 생각하기로 했나요? 그렇지. 따고 해야지 뭐. 생각만 뭐 기와집만 열채 치면 뭐요? 일어나 보면 꿈인데. 그러니까 중개업 하면서 나는 네일 아트를 하겠다. 나는 중개업 하면서 개소주집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가능하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중개업 하면서. 이것은 쉬었다가 하는 거예요.